자, 이번 영상에선 중국으로 가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하상주, 그래서 주나라의 봉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왕과 제후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는데 바로 여기 이 봉건제에서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주나라에 위기가 닥쳐요. 바로 외적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도를 옮기는 걸 보면서 주나라, 이 외적의 침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주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받았던 왕에게 땅을 받았던 제후들이 제각기 독립해서 싸우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약 550년간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중국 땅에 세워지는데요. 춘추 시대에는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서로 다퉜고, 그다음 전국 시대에는 이렇게 7개의 나라가 서로 다퉜던 그런 시대.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인데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분열의 시기고요. 사실 춘추 시대까지는 그래도 제후들이 왕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전국 시대가 되면 이제 제후들이 스스로 다 왕이래요. 라고 하면서 주 왕실을 무시하는 더 경쟁이 심해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합쳐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오랜 분열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는 정말 계속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만 있었느냐? 또 그런 전쟁과 경쟁 속에서 발전도 있었습니다. 바로 춘추전국 시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철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또 소를 이용한 농사가 시작되면서 농사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 그 농업 생산되고 남은 것들을 이제 팔면서 상업과 수공업 이런 것들도 발달하게 되고요. 또 아무래도 철기를 사용하니까 철제 무기 또 사용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도 더 아주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변화와 발전 속에서 춘추 전국시대 각 나라, 이 각 나라들의 고민은 뭐였냐? 바로 이거죠. 옆에 나라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줄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혈통과 신분보다는 뭘 중심으로? 그렇죠.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해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런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사상들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제자백가라고 불러요. 제자는 바로 그런 여러 학자들을 얘기하고요. 백가는 그 제자, 그 학자들이 내놓은 다양한 사상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로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가 등장했다. 다양한 사상가들의 사상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4개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로 유가, 법가, 묵가, 도가예요. 자,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먼저 유가는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가는요, 한마디로 도덕입니다. 도덕으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인과 예절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게 유가고 이게 바로 유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가 시작한 유가 얘기했고요. 다음은 도가입니다. 도가는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요. 도가는 한마디로 자연이에요. 자연은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질서가 있는 자연처럼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인위적인 도덕이나 법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도가 사상이죠. 자, 다음은 법가입니다. 법가는요, 그 반대예요. 바로 엄격한 법. 그래서 처벌이 두려워서 법을 따르게 해야 한다. 바로 법과 처벌. 그거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자. 이게 법가였어요. 자, 다음은 묵가는 묵자가 만들었는데요. 이 묵가의 내용은 뭐냐? 바로 사랑을 하자. 차별 없이 사랑하자. 그래서 모두를 사랑하다 보면 당연히 전쟁 같은 것도 없겠죠.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했던 묵가 사상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춘추전국 시대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는 발전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이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결국 끝낸 건 어느 나라에 의한 통일입니다. 바로 어느 나라냐? 가장 이 왼쪽에 있었던 진나라. 진나라가요. 바로 이렇게 해서 춘추전국 시대를 하나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진나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 방금 봤던 제자백가 사상 중에 이거 뭘까요? 바로 법가 사상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춘추전국 시대를 이렇게 통일한
진나라 하나로 통일한 진은 중국 최초의 통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에 성공한 진나라 왕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나 이제부터 왕 아니야. 왕보다 한 단계 높은 황제라고 불러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을 황제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시작, 그래서 시황제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들어본 진시황제가 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은 중국의 가장 높은 통치자를 황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 기억하시고, 이 진시황제는 생각하죠. 주나라 봉건제가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 그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하겠다. 바로 그걸 군현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군과 현으로 각 지역을 나눈 다음에 거기에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황제가 다 지배하겠다. 제후에게 나눠주고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는 군현제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으로 이렇게 주요 도로를 만들어서 이제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 그 춘추전국 시대 막 다양했던 문자를 통일하고요. 화폐도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도량형, 이거 계속 나오는데 바로 단위죠. 그래서 무게, 양 이런 것들을 재는 단위까지 통일한다. 그래서 중국 전체 진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영토도 확장해 나갑니다. 그 당시에요, 요 위쪽에 흉노라는 민족이 중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북쪽에 흉노의 침입에 대비한 뭔가를 세우죠. 그게 뭐냐?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북쪽 흉노의 침입에 대비해서 시황제가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 남쪽으로도 진나라는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진나라 때 흉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은 거를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다시 이렇게 지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진나라 결국 짧고 굵게 역사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진시황제가 남겨놓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방궁은요, 진시황제가 살았던 궁전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의 궁전이죠. 두 번째는요, 진시황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에 엄청난 이런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만든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병사, 그리고 말, 용은 인형이에요. 병사 모양, 말 모양의 인형으로 가득 찬 동굴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병마용들이 이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요, 진시황은요, 사상 탄압도 합니다. 바로 이 진시황이 채택한 사상이 뭐예요? 법가잖아요. 그래서 법가가 아닌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학자들을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책을 태워라. 자기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책들, 자기 법과에 맞지 않는 책들을 다 태울 분자. 그래서 태우고,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갱은 아까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묻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불지르고 사람을 묻어버리는 그걸 분서갱유라고 하면서 법가만을 강요했던 거죠. 자, 이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엄청난 건설공사 계속하고 있죠. 뭐 만리장성 쌓고 아방궁 만들고 그 진시황 무덤 만들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너무나 가혹한 법가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간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승오광, 이들은 농민들이었는데요. 이 진승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나라는 통일 15년 만에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550년의 분열을 통일했는데 결국 15년 만에 멸망한 이야기. 그래서 진나라는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한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나라 공부할게요.